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미얀마 정부가 2025년 1월 29일 태국 메솥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인신매매와 사기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61명을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송환 대상은 카렌주 미야와디 지역에서 구조된 후 본국으로의 귀환을 요청한 이들입니다. 송환은 29일 오전 11시 태국 미얀마 우정의 다리 2호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송환 대상자는 중국 국적 39명, 인도 국적 13명, 인도네시아 국적 5명, 카자흐스탄 국적 1명, 에티오피아 국적 1명, 파키스탄 국적 1명, 말레이시아 국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국 내각이 나콘시 탐마라 주의 왓 프라마아탓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 서류를 승인했습니다. 이 사원이 등재되면 태국의 6번째 세계문화유산이자 남부지역 최초가 됩니다. 서류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며 8월부터 현장 실사와 서류 검토가 진행됩니다. 최종 결정은 2026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원은 약 1500년간 힌두교와 불교 전통을 반영한 종교적, 건축적 가치를 지니며 팔라 예술, 자바 예술, 스리랑카 예술 등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보여줍니다. 수리아 교통장관이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된 무료 전철 및 버스 정책이 개인 차량 이용을 약 10% 감소시켜 약 50만 대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철 이용객은 1월 27일 기준 약 217만 명으로 1월 24일보다 23% 증가했으며 버스 이용객도 주말 기준 전년 대비 4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 교통 정책 시행을 위해 약 3억 바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일부는 전철 및 버스 운영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교통부는 이 정책이 국민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도입, 환경친화적 대중교통 전환, 혼잡 통행료 도입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국 내각이 보안직, 경비원 및 자산을 감시관리하는 직업군의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규정한 법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부가 제안한 것으로 관보에 게재된 후 365일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정규 근무 시간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평일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기본 임금의 최소 1.25배, 휴일 근무 수당은 기본 임금의 최소 2.5배로 책정됩니다. 단, 주당 총 근무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의무화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규정은 이를 변경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각이 사이버 범죄 법령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6천만에서 7천만 바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2025년 2월 중 관보에 게재된 후 즉시 발효됩니다. 개정안은 P2P 플랫폼 단속 권한 강화, 범죄 연루 심카드 중지, 은행 계좌 조사 및 피해 복구 절차 신속화, 은행 플랫폼의 범죄 계좌 개설 방조 처벌,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기관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콜센터 사기 등 사이버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국경 지역 범죄 조직 해체를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서도 사이버 사기를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아 타일랜드가 기아 EV5 라이트 모델을 특별 할인된 가격인 109만 9천 바트에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20만 바트 가격 인하가 적용된 것으로 해당 차량은 중국에서 생산 완성된 차로 수입되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용량은 64.2kWh입니다. 태국 민간항공청에 따르면 작년 항공 이용객은 1억 4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팬데믹 이전 대비 85% 회복되었습니다. 항공편 수는 88만 회로 12%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2019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태국 항공시장은 현재 세계 19위로 2033년까지 9위로 성장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특별 항공편으로 7만 석을 추가 제공해 항공권 가격을 낮췄으며 손끄란 기간에도 유사한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태국 자동차 산업협회가 작년 태국 자동차 수출은 101만 9,213대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으며 12월 수출은 7만 6,346대로 15.5%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자동차 생산량은 목표치 150만 대를 밑도는 146만 8,997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생산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한 150만 대로 설정되었으며 이 중 100만 대는 수출, 50만 대는 내수용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율이 30% 이하로 낮아 내수 판매에 영향을 미쳤고 국가 간 탄소 배출 규제 및 미국의 수입 규제가 일부 수출 모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탄마삿 대학교가 랑싯 캠퍼스에서 학위 수여식 리허설 중 발생한 교통 혼잡에 대해 졸업생, 가족, 주민들에게 사과하며 2월 1일에서 3일까지 열리는 학위 수여식에서 교통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조치로 17개 주차장을 마련해 8,750대 차량을 수용하고 경찰과 협력해 교통 관리를 강화합니다. 푸켓에서 한국 국적의 65세 남성이 의심스러운 가방을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가방의 무게가 이상하다고 느껴 한국 영사관에 알렸고 영사관은 푸켓 탈랑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영사관은 가방을 조사한 결과 옷 사이에 스카치 테이프로 포장된 종이봉투 2개가 숨겨져 있었으며 내부에는 약 5kg의 백색 분말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물질은 마약으로 확인되어 경찰은 이를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푸켓 탈랑 지역의 호텔에 머물렀으며 1월 25일 저녁 7시경 카타르 항공편으로 프랑스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출국 전 외국인이 준 가방의 이상을 감지한 뒤 이를 신고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방콕 파야타이의 횡단보도에서 한국인 남성이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월 23일 오후 5시경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머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길에 익숙하지 않아 신호등을 보지 못했고 클렁더위로 급히 가던 중 시속 70km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했지만 멈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 부상을 입었으며 운전자는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과실로 인한 상해, 신호 위반, 무면허 운전 등 7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며 피해자와 포상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상을 당한 한국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